안녕하십니까. 우주 변화를 강의할 이규희입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연의 오행을 사람의 5가지 감정으로 표현해 보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체액으로 보면 땀이 되는데, 우리가 기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을 땀을 통해서 막 배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연의 오행을 5가지 맛으로 보면 쓴맛이 됩니다. 오색으로 보면 붉은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단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단자가 되죠? 붉을 단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곡으로는 참깨가 있고, 오채로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부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로는 은행이 있는데, 우리가 심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은행을 하루에 몇 개씩 꾸준히 드시면 심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축으로는 가축으로는 양이 있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보면은요, 양기를 많이 받아가지고 안에 있는 양기가 밖으로 다 방출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양털이라는 것입니다. 작용에 있어서는 여름이 되니까 밝음이 되고, 밝은 기운이 계속해서 태양을 내리쬐니까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서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남, 마름, 꾸밈, 빛남, 여러 가지 등등으로 우리는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도형을 인체에서는 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심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약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양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 달걀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이 밀가루 음식을 많이 좋아하죠. 소맥, 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우리가 맛있게 즐겨 먹는 살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으로는 붉은 팥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기는 상통한다. 자, 우리 상자가 틀렸네요. 그죠? 동기는 상통한다.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통해서 보완이 된다는 뜻입니다. 붉은 팥, 우리는 심장을 단심이라고 해서 붉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같이 기운이 통해서 심장에 도움이 되는 곡식입니다. 자, 그럼 약초로는 복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석창포, 치자, 맹문동, 또 썬박이도 약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 것은 몸에 좋다는 것이 주로 표현을 하는데, 심장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이 좋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 빛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더위에 우리 몸이 노출되었을 때는 더위를 먹게 되는 거죠. 그 더위를 먹었을 때 박하를 갖다가 찌어다가 마시면 더위가 싹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개나리 열매, 주사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자, 만물을 5가지로 분류했을 때는 하기가 왕성하여 하늘을 나는 물건은 우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목기가 많은 거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목기가 많은 물건은 모물이라고 그럽니다. 모물. 온몸이 털로 덮여 있는 겁니다. 벌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전부 다 모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화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표현을 하죠? 화기가 많은 것을 갖다가 우물, 화기는 양기가 되겠죠. 양기라는 것은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아주 가벼우면 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두자 써가지고 묽은 물자 붙여서 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는 김에 5가지를 한번 다 해보죠. 금기를 가지고
검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검은 수렴시키고 응고시키기 때문에 딱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딱딱하게 생긴 것을 간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뭐 거북이라든가 조개 이런 것은 간물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수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태어난 것은 어디서 삽니까? 물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사는 것은 비늘이 있기 때문에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자가 바로 비늘 인자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은 목화, 토, 금, 수 5가지의 기운을 다 골고루 갖춰 있으되 토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나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나자는 바로 벌거벗을 나자입니다. 온몸이 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껍질도 없고 비늘도 온몸이 덮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의 기운을 갖추되 토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물이라고 하는데 바로 사람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벌거벗고 가감하게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은 다음에 나간다 해서 옷의 자를 써가지고 나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에 대해서 원형 이정 중에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의가 화합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됐죠. 이자 의지 화해라. 그러면 무엇이 이롭다는 겁니까? 이롬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그 아래 글을 보면서 무엇이 이로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도에서는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이롬입니다. 만물을 가장 이롭게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곡식에 있어서는 결실을 하고 사람에 있어서는 결혼해가지고 다시 후손을 보는 것이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다 하늘과 땅의 덕을 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큰 덕을 낳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낳는 것은 끝없이 생육작용이 이어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라는 것은 만물이 결실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천도에서는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이로민이 계절에 있어서는 가을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모두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다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가을이 되면 이미 우성하게 자란 만물이 성장을 딱 멈춥니다. 막 자라던 것이 거기서 딱 멈추고 기운을 알로 수렴시키면서 뭐를 하는 거죠? 기를 응고 수렴시켜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만물이 각각 콩 심은 데 콩이 나서 자라고 팥이 심은 데 팥이 나서 자라고 심은 대로 돋아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보존하고 굳게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열매의 딱딱한 껍질이 되고 기운으로 봐서는 수렴시키고 응고시키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을의 우주 대기는 질소성이 됩니다. 질소라는 것은 수분이 충분한 산소를 갖다가 막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볍게 만드는 거죠. 대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는 질소는 무색, 무미, 무치의 건조한 기로서 수렴 냉각 작용을 합니다. 천도이는 방약으로 보면은 서쪽이 되죠. 그래서 서쪽 하늘을 호천이라고 그럽니다. 호천의 호자는 넓고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서쪽의 신을 백호라고 그러고 백호가 주관하는 7개의 별을 규, 루, 위, 묘, 빌, 자, 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옆에 그림이 보면 있죠. 옆에 또 무슨 그림이 있어요? 백호가 있잖아요. 그죠? 백호는 숙살지기.
곡식어로 보면 숙살직인데 백호라는 것은 살기를 가득히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별을 갖다가 금성 또는 태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천도의 일을 1년으로 보면은 7월, 8월, 9월이 되는 거죠. 역시 이것은 음력을 가지고 표현한 말입니다. 하루에 있어서는 저녁이 되는 거죠. 식간으로 보면 경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경이라는 것은요, 경이라는 것은 변경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음이 같은 것을 빌려다가 썼는데 그것을 가차라고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저녁이 되면은 변경이 됩니까? 모든 기운이 하루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겠죠. 모든 기운이 여기서 양 기운으로 방향을 흘러가다가 저녁이 되면 기운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 변경된다 해서 경자에 해당을 시켰던 것입니다. 계절로 보면은 가을이 되겠죠. 가을에는 무성하게 자라던 것이 거기서 딱 멈추면서 양방향으로 쭉 올라가다가 음방향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가다가 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변경의 경자와 같은 뜻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자가 있죠. 경신할 때 신자, 그죠? 요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매울 신자가 되는데 여기서는 매울 신자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만물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된다. 그런 뜻을 가차하여 썼던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막 무성하게 자라던 것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점점 연걸게 하고 딱딱한 껍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새롭게 되기 때문에 신자를 가차하여 신자로 썼던 것입니다. 12지로는 신유술이 해당되죠. 자, 자연현상을 가지고 또 순수한 하늘 기운으로 보면은 푸른 하늘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을은 질소가 대기권이 질소가 되면서 산소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맑게 보입니다. 맑게 보여가지고 아주 푸른 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 하늘은 더 푸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역의 8개에 대비시켜 보면은 기쁨을 상징하는 택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을이 되면 만물이 전부 다 곡식을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쳐다만 봐도 뭐가 돼요? 아주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기쁨을 상징하는 택개를 갖다가 배치시켰던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있어서는 의가 됩니다. 의는 어떤 걸까요? 의는 모든 일을 마땅하게 하는 모든 일을 마땅하게 한다는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의인데 매사에 마땅하게 대처하려는 그런 마음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 이전에 인이 있겠죠. 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인은 사랑하는 마음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의는 마땅하게 하는 마음이 돋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어떤 마음이 돋아나는 것이죠? 얘는 공손한 마음이 돋아나는 곳입니다. 공손하고자 하는 마음. 그죠? 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가 있습니다. 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는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분별하는 마음. 다른 얘기로 하면은 뭐가 되죠? 시비지심이 되겠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갖다가
약지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인의 예지는 하나로 보면은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성을 가지고 네 개로 나눠봤더니 인의 예지에 배치시켜서 옛 현인들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서울에는 사대문이 있죠. 그 사대문을 서울에 있는 사대문 중에서 서대문을 우리는 돈의 문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왜 돈의 문이라고 했냐면 이 서대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의를 힘써 행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명칭한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그림 있죠. 작게나마 글씨는 돈의 문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자, 천도의 일을 오행으로 보면은 금기운이 됩니다. 금기운은 어떤 거죠? 수렴시키고 응고시키고 결실을 맺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것을 자연수로 보면은 생수인 4와 성수인 9가 됩니다. 우리는 숫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생수, 처음 생기는 걸 생수라고 그래요. 그죠? 생수, 그 다음에 이루어진 수,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수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순서를 생수라고 그럽니다. 뭐가 있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그죠? 또 5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생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성수는 6, 7, 8, 9, 1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자연수 1 더하기 5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수가 6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금으로 보면은 생수가 4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4 더하기 9, 4 더하기 5를 하면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성수를 갖다가 9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모든 숫자는 생수에다가 성수를 더했을 때 완전한 수가 되는데 그 성수는 반드시 토성을 얘기합니다. 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5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는 다른 말로 황극의 수라고 그럽니다. 한거의 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인생에 있어서는 천도의 2가 인생에 있어서는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은 장년기에 해당됩니다. 사상의 체질로 본다면 우리는 상을 갖다가 한의원 가면은 상을 볼 때 사상으로 체질을 분별해서 약을 쓰게 되는 거죠. 사상 체질로 보면은 하체가 튼튼한 소음이 되고 오방색으로는 그 옆에 보면은 5가지 색에서 흰색이 동그랗게 표현이 돼 있죠. 흰색에 해당됩니다. 자, 천도의 2를 갖다가 인체의 오장오부로 보면은 폐와 대장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인체의 오관으로 보면은 코가 되겠죠. 폐의 잎이 코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하는 것으로 보면은 뭐가 되는 거죠? 피부. 우리 폐가 주관하는 것은 우리 온몸의 피부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는 피모. 피모는 다른 말로 모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코로 통해서 춥거나 뜨거운 걸 먹었을 때 콧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 폐가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자를 보면은 콧물 이자가 됩니다. 손가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손가락으로 보면은 약지가 되는데 이거는 왜 약지라고 하나 하면은요. 우리가 물건을 잡을 때는 엄지와 검지를 쓰고 저거를 잡을 때는 중지를 가끔 쓰고 약지를 이렇게 쓸 때도 있는데 이 뭐예요? 소지도 쓸 때가 있는데 요 약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땅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지에는 먼지가 잘 묻지 않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요 4번째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약지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행을 사람의 5가지 감정으로 표현하면 슬픔이 됩니다. 우리는 가을이 되면은 우울증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운이 올라가던 기운이 한없이 다운되니까 슬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 예쁜 소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있죠. 오음으로 보면은 이 소리는 뭐가 되겠죠? 시옷, 지읒, 치읓이 이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울음소리가 섞여 나옵니다. 본인도 모르게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슬픈 목소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신 무슨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슬픈 일이 있습니다. 오미로 보면은 매운맛, 우리 흔히 절겨 먹는 라면 있죠. 신라면, 그것이 바로 매운맛, 매울 신자가 됩니다. 오향으로 보면은 비린내가 되는 거죠. 비린내를 성이라고 그러고 누린내를 갖다가 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곡으로 보면은 밤과 기장. 밤은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심장에도 밤이 좋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폐에도 좋다 그러고 신장에도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곡으로 보면은 밤과 기장이 있고 오체로는 파가 있습니다. 그죠? 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기운이 막 나가죠. 우리 몸에 있는 슬픈 기운, 나쁜 기운이 파를 통해서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좋은 기운은 수렴시켜 가지고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오가로 보면 복숭아가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니코틴을 해독하죠. 그죠? 그다음에 합병증 이런 거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걸 하죠. 비만, 합병증 이런 거.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고 하여 복숭아를 폐에 좋은 음식으로 꼽은 것입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만물을 5가지로 분류했을 때는 건기가 왕성하여 몸체가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는 간물이 된다. 조금 아까 시간에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얼마든지 대입이 모든 만사 만물을 갖다가 이에 대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을과 인체의 작용에 있어서는 끌어당김, 동결, 감춤, 고민, 냉각 그런 것이 있겠죠. 자, 우리가 폐가 약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폐가 약한 증상은 얼굴색이 창백하고 숨이 차고 기침이 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바스러지는 등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약초를 한번 볼까요? 자, 폐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약초를 보겠습니다. 폐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첫째, 기장살이 있고 닭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아까도 나왔었죠. 복숭아 있고 파보리, 양고기, 살구, 염교가 좋고 약초로는요. 운모, 인삼, 천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